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내년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 총선에 더불어공산당, 저 민주당을 침몰시키지 못하면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시대가 또 한 번 열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자유일보가 국민의힘 지상과제는 민주당, 중국, 북한 총선 개입 커넥션 저지라는 제목에서 왜 우리가 이 중국과 북한 또 민주당의 이 커넥션의 그 본질이 뭔지 또한 국정원 발로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세계 지배 전략 초환전, 주목해야 할 반-윤석열 커넥션, 민주당, 중국 공산당 유착 우려 여기저기서 터져나와 친중 후보 정당에게 유리한 뉴스를 계속 확산시키고 반중 우파 후보 정당에게 불리한 루머 퍼뜨릴 경우에 선거는 중국 공산당이 위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할 대목이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중국, 북한 간의 반윤석열 커넥션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싫어하는 건 더불어민주당과 북한만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또한 2년째 윤석열 정부에 대해 험한 말과 거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민주당과 북한 간의 교류가 불가능하지만 중간에 중국 공산당을 끼워 넣으면 3자 연대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의심이 갈수록 더 드는 것은 민주당 위원들이 보여주는 행동 때문입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고위 당직자들은 한중 관계 강화를 이유로 꾸준히 지금 중국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이해찬 민주당 상임 고문의 방중은 이재명 대표의 주한국 중국 대사관저 방문 만찬으로 여론이 나빠진 상황에서도 이해찬이는 강행을 한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문 당시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중국의 패배에 배팅을 하다가 나중에 후회한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민주당의 이해찬 상임 고문은 6월 19일에서 25일까지 중국을 다녀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한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해찬 상임 고문을 필두로 한 방중단은 애초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접촉하려 했으나 당 중앙에서 미국 성질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해 최종적으로는 만나지 못하고 하얼빈, 다롄 등에서 관광만 하다 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 여론 악화에도 기어이 중국을 찾는 민주당의 행태를 본 일부 사람들은 민주당이 중국과 공작을 해서 내년 4월 총선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안 편집국장 출신의 이정근 시사평론가는 지난 8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주장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정근 평론가는 중국발 댓글 조작 의심 사례들에 대한 지금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민주당이 댓글 국적 표기를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 여기다 민주당 위원들이 꾸준히 중국을 찾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뒤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 간의 유착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12일에서 15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위원이 베이징을 방문을 했으며 같은 달 15일에서 18일에는 민주당의 박정, 민병독, 도종환 위원이 베이징과 티벳을 찾았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상임 고문은 여기에 이어 또 중국을 찾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8월 하순에는 민생경제위기 대책위 소속의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위원이 서울의 모초에서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와 비공개 만찬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미국, 일본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중국 공산당을 찾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근 평론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의 유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유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행태 때문입니다. 국가정보원도 지금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등의 정보기관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중국 공산당의 내년 총선 개입을 우려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전례 때문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공식적으로 내년 총선 북한이 무조건 개입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캐나다 하원은 2021년 있었던 총선 당시 중국 공산당의 개입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운영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2021년 총선에서 자유당의 승리를 위해 특정 후보를 집중 지원했다라는 캐나다 보안정보국 비밀 문건이 공개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해당 문건은 총선 때 중국 공산당이 후원금 명목의 현금 제공, 중국 유학생의 선거운동 투입, 정보 공작 등을 통해 친중 성향의 자유당 후보들을 적극 지원했다라고 캐나다 보안정보국 비밀 문건에는 적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자유당 후보에 대한 선거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친중 캐나다 인사들을 유도한 중국 공산당은 나중에 이 돈을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게 캐나다 보안정보국 비밀 문건 내용입니다. 이보다 앞서 2022년 2월에는 호주에서 중국 공산당의 총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호주 방첩기관인 국가안보정보원은 최근 호주 총선을 앞두고 한 외국 정부 기관이 우리들에게 우호적인 정치인을 심으려 시도한 것을 적발했다라며 캐나다 국가안보정보원은 그들이 선거에 간섭하려는 음모를 저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가안보정보원 원장은 외국 스파이 활동을 테러리즘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국가안보정보원은 이 나라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공산당으로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뉴 사우스 웨일즈 주에 출마하는 노동당 후보를 중국 공산당이 매수하려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호주 국가안보정보원 발표 직후 당시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5월로 다가온 호주 총선을 반중국전으로 규정하고 노동당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모리슨 총리는 노동당 앤서니 앨버니즈 대표를 친중파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동당은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스스로 친중파가 아니며 자신들이 집권해도 반중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5월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노동당은 집권 후 국민들의 반중 정서를 고려해 보수당이 이끌어온 반중 정책을 완화하기보다 오히려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국 공산당 스파이에 포섭된 위원이 적발되는 등 친중파라는 낙인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호주의 노동당 정부는 이전 보수당 정부의 반중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이 이 99년을 임대한 다윈항에 대한 노동당 정부의 정책은 중국 공산당이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다윈항의 중국 장기 임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연방 정부 개입을 천명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만약 내년 4월 대한민국의 총선에 개입한다면 캐나다나 호주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한국의 민주당 등 야권을 지원하거나 이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의심은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중국 공산당의 외국 선거 개입 수법을 보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기업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친중 후보와 친중 정당의 정치 자금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자금이 풍부한 후보가 선거 캠페인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을 압박해 친중 후보와 친중 정당에 후원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중 후보와 정당은 도덕적인 약점을 잡아내 폭로하거나 비방을 합니다. 약점이 안 보이는 후보의 경우 관계자나 주변인을 매수해 미투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미투 사건이 될 만한 일을 만든 뒤 스스로 사퇴하도록 유도한 사례도 있습니다. 언론과 유명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도 친중 후보와 친중 정당을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우파 언론에게는 중국 자본 광고를 주거나 중국에서 영입하는 국내 대기업을 통해 거액의 광고를 주어 입을 막습니다. 친중 성향의 좌파 언론에는 친중 정당을 도우라고 광고를 줍니다. 최근에는 중국 자본이 창간한 인터넷 언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계 언론이 늘어나고 역정보가 넘쳐날수록 선거전은 혼전을 띨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역정보 수단에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도 동원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친중 후보와 친중 정당에게 유리한 뉴스를 계속 배포, 확산하고 반중 우파 후보와 정당에게 불리한 루머가 계속 퍼질 경우 선거 흐름은 중국 공산당이 위도하는 대로 흐르게 됩니다. 마지막은 포털 뉴스와 언론사 홈페이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활동하는 댓글 부대, 그리고 문화 콘텐츠 선전선동입니다. 현재 국내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가운데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사람은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유학생만 수만 명. 이들이 중국 통일전선부의 지시에 따라 하루에 10개씩만 댓글을 써도 여론 조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특정 정당에 유리한 선전선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 수단에 대해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아무런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자유일보는 매우 우려스럽게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년도 총선,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개입,
무조건 막아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